안녕하십니까, 요시입니다. 오늘은 TF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얼마 전에 8차 변론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발언을 했죠.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심리를 지금 대본대로 하고 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나 말고 남이 써줬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TF가 써줬다.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재판관 중에 대본 쓴 놈이 없다.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대본에 충실했다. 내가 덧붙이는 건 없었다. 이 말대로라면 지금 TF팀이 대신 대본을 쓰고 심리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들은 거기에 불만이 없는 허수아비들이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TF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태스크포스로 탄핵 문제에 대한 처리를 위한 임시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임 헌법연구원이 팀장이고요. 그리고 약 10명 정도의 구성이고, 이 TF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인 2017년에도 한 변론 생중계를 윤석열 대통령 때는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를 TF팀이 정했대요.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법치가 우리는 살아있다고 믿고 있고,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줄 알았죠.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문제가 많죠. TF팀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대본을 써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료를 조사해주고 협조를 해주고 이런 거 같으면은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TF팀이 써준 대본대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재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진지전 11개명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 버전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 우리나라랑 닮았죠? 캡처해서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요.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특히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한국에. 지금 탄핵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중대 사안을 헌법재판관도 아닌 외국인일지도 모르는, 법도 잘 모르는 헌재 연구원들이 대본을 짜는 상황 자체가 너무 큰 문제입니다. 헌재 연구원들은 법 쪽의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는 걸로 판별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명단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헌재 연구원들은 외국인도 가능하고 법 쪽의 출신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현재로서 심리의 대본을 썼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판별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본을 써놨답니다.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결과를. 그래놓고 그게 어떻게 재판이 됩니까? 우리는 이제 헌법재판관들 성향이 나와 있는 뉴스를 봤죠. 보수재판관은 괜찮겠지 이러면서 믿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의 증인, 증거 신청한 거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그냥 기각 아니에요.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어요. 그냥 TF팀에서 이거 모든 걸 거부하고 지금 짜놓은 각본대로 가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랑 윤석열 대통령, 중국 민주당, 북힘 이렇게 팀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한국이 상권 분립에서 대통령을 빼놓고 모든 기관이 지금 꼭두각시인 상황이에요. 그걸 컨트롤하는 게 딥스테이트입니다. 자, 딥스테이트가 뭐냐? 딥스테이트는 항상 음모론으로만 치부가 돼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고, 딥스테이트란 직역하면은 심층국가, 깊은 국가 정도인데 그림자 정부나 비선실세 정도가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1기 NSC 안보보좌관 존 밀스 대령도 한국의 딥스테이트를 언급을 했죠. 한국 부정선거, AWEB, 미국의 USAD까지 언급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한다고 믿었는데 뭐 사실 결정을 TF팀이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심지어 찐 보수 성향이라고 했던 정영식 재판관까지도 내란죄를 빼고 재판을 하라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랑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기 위해서 검사의 증언을 채택하기로 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 이제 태블릿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JTBC. 그때 최순실을 비선실세라고 해놓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본인들이 뒤에서 비선실세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TF팀이.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심판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국민신문고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황이고, 이걸 뭐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곧 딥스테이트 세력이고, 그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한 1급 기밀, 일거의 척결, 이게 지금 이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려 이게 2013년 기사입니다. 화교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신 손덕중 씨. 심지어 국적도 이중 국적이 아니라 대만 국적입니다. 그냥 대만계 외국인이 화교 재판연구원으로 있다고 하네요. 이분도 헌법연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TF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 법관, 검사, 판사, 변호사 모두 외국인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변호사는 외국인이 가능해요. 검사, 판사는 외국인이 안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단일 국적자만이 검사와 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는 한국이 아닌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국적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닌 나라가 있어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도 우리나라의 판사와 검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인은 한국 여권을 받거나 아니면 태생 때부터 이중 국적이어도 이제 중국 국적을 이탈했다라고 한국에 말을 하고요. 이제 판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탈을 하지 않아도 확인이 안 돼요. 왜냐면 중국 정부에서 정보를 제공해주지를 않습니다. 협약이 안 되어 있어서 알려줄 의무도 없을 뿐더러 거짓으로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거 나 성인 되면은 이중 국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니까 안 걸리면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본도 미국도. 그래서 저도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중국은 뭐 더 심하겠죠. 이 말은 곧 우리나라 현재 판검사 중에서 이중국적인 혹여나 중국인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국가의 사법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인 판검사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판검사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이 권력을 지금처럼 대통령을 심판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라면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심판을 할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간첩법을 반대를 한 겁니다. 왜냐면 간첩법을 개정을 하면 중국 스파이도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 법으로는 북한만 적국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적국의 스파이만 간첩으로 허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북한의 간첩이 아니라 중국의 간첩은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파이를 100만 명을 씹어놔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간첩법을 개정을 하려고 한 건데 그걸 민주당이 막아선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은 TF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목인들까지 돌려서 막습니다. 목인들 엄청 달라붙어요. TF팀 말고 헌법재판관한테 집중을 해라. 헌법재판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인마들 허수아비라고요. 허수아비고 TF팀이 중요한 건데 지금 자꾸 눈 돌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를 없애려고 하고 국회 경호처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올려놨어요. 법안. 공정한 재판을 내려야 하는 헌법재판소는 실탄으로 무장을 하고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경호차장님도 구속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 경호차장님이 없어진 상황에서 대통령님을 암살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베 총리 그냥 길에서 암살당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얼굴에 자상 입었죠. 트럼프 이번에 암살당할 뻔했었죠. 그것도 몇 번이나 암살당할 뻔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이 암살당했어요 지금까지. 최대한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많이 알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지금 법치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탄핵이 기각이 된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인용이 될 수도 있다. 인용이 되어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는 날까지, 돌아오시고 나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앞으로 공산당이랑 싸워야 돼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